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파르타 토익 실전 알스 천재 5, 6의 인강, 또 5, 6 문제를 만들었고요. 5, 6 인강을 담당하는 피터라고 합니다. You can just call me Peter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문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떤 문제, 그러니까 뭐 문제마다 뭐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문제를 풀면은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싶었다 이런 등등 좀 약간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아주 공평하게 홀수본으로 딱 잡아서 뭐 보통 이런 강의를 찍는 사람들은 뭐 내가 좋아하는 문제 또 쉬운 문제 편한 문제만 푸는 해설 강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깔끔하게 101번부터 해서 5 한강, 6 한강으로 해서요. 5는 뭐 홀수 번호, 역시 6도 마찬가지로 홀수 번호 해서 6는 2세트, 5는 이렇게 총 몇 문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5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가량을 푸는, 절반을 푸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죠?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듣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01번부터 한번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인 문제 풀이법인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해설 강의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물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해설 강의는 해설 강의답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일단 여러분 10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빠르게 여러분 눈이 어디로 갑니까? 일단 101번 문제는 파본검사 시간에 푸는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101번 문제는 일단 먼저 보기부터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대명사의 경문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번이 주격 대명사고요. B번은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her라고 쓰죠. 그 다음에 herself는 여러분 제기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her own은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문법을 먼저 보여줍니다. 물론 제 이론 수업의 인강에서도 여러분 영어가 문법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도 다 설명하는데요. 일단 그런 건 다 삭제하고 제가 영어는 뭘 먼저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문법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앞에 여러분 let 동사가 보이죠? 투부정사의 let인데요. 투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let 다음에 목적어 자리구나라고 판단하고 바로 동사 원형이 보일 겁니다. 실제 정기 토익 문제와 아주 흡사하고요. 이때 to가 생략이 된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사역동사의 어순이라는 건데요. 사역동사는 대표적인 동사가 let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let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패턴에서 빈칸의 자리는 대명사의 경문제로 목적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여러분 요 두 가지 정도는 빼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녀에게 언제 당신이 버밍엄에 도착할지를 알리게 해달라라는 개념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herself라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간다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기대명사가 들어간다면 주어랑 동일인물이어야 하는데 딱 여러분 보니까 please로 시작하죠.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는 건데요. Excuse me.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는 건데 주어인 you를 생략하는 겁니다.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동일인물일 때 쓰는 것이므로 여기에 굳이 제기대명사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yourself를 써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는 패턴입니다. 네, 101번 답죠. 보통 101번 문제의 대명사의 경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지금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목적격. 다시 말하면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 목적격. 이 목적격 대명사를 묻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제기대명사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주어랑 동일인물일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두 번째 10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3번 문제는 빈칸 앞에 바로 여러분 attractive라는 단어가 보여야 되고요. include라는 동사가 보여야겠죠. 영어는 뭘 먼저 보여준다 그랬죠? 문법. 빈칸 앞에 여러분 형용사가 있다는 것은 나 이제 명사 쓸 거예요 라는 개념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 형용사 attractive 앞에 includes가 있다는 것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를 쓸 거예요 라는 개념이 되죠. 뒤에 여러분 서치에서 전면구 싹 다 버리면요. 빈칸의 자리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이자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 명사형인 A하고 B를 골라내고 C하고 D는 뭐 오답으로
버리게 되겠죠. C는 형용사형 beneficial 이익이 되는. D번은 beneficially 딱 봐도 여러분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부사형이다라는 판단이 오겠죠. 그럼 A번과 B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여러분 benefit은 단수형이고 benefits는 복수형이다라는 판단이 왔죠. 단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such as. 네, 토익 시험에서 많이 보이는 또는 정답으로도 많이 출제된 전치사 such as는 뒤에 stock options와 flexible hours라는 두 개 이상을 나열한 것을 보고 당연히 매력적인 혜택들이 아니겠느냐. 그 매력적인 혜택들을 포함하고 있다. 뭐와 같은? 이거와 이거와 같은. 따라서 빈칸의 자리는 복수 가산 명사 자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깔끔하게 B번 찍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명사 자리 문제이자 단복수 결정 문제였으니까 여러분 딱 빈칸 다음에 명사 자리다라고 판단하고 A번을 단방에 가지 말고 요거까지 볼 수 있는 센스, 그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입니다. 영어는 뭘 먼저 보여준다? 네, 문법입니다. issued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financial statement가 보이시죠? 원래 따지고 들면 여러분 전명구, 코마까지 싹 다 버리고 문장의 주어인 financial statement를 주어로 잡고 issued가 동사 아니겠느냐. 그러면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문장의 동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 목적어 자리가 된다면 문장이 두 문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접속사 없이 또 다른 문장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빈칸에 이 issued는 동사, 타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과거 분사다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발행이 되어진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데요. 발행이 되어진 재무제표. 그렇다면 여기하고 여기도 전명구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문장의 필수 요소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딱 보니까 더 week 주 March 1st to 7th 있는 거 보니까 3월 1일부터 7일까지를 구성하는 그 주 동안에 이슈 되어진 financial statement는 errors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빈칸의 자리는 전치사 자리 A, B, C, D가 전부 다 전치사. 보기가 여러분 단서를 주기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간, 기간 전치사 포함하는 여러분 during, 뭐하는 동안이라는 문제. 신토익으로 들어서 여러분 신토익에서도 출제가 자주 됐었고요. 신토익 되기 전에 구토익에서도 여러분 during이라는 전치사는 1년에 두세 번 정도씩 꼭 잊을만 하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포인트를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So far so good? 제가 so far so good이라는 얘기 많이 할 건데요. 지금 괜찮아요? So far, 지금까지 so good, 좋아요? 라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far so good. 네, 좋습니다. 그 다음 107번 넘어가죠. 여러분 107번 딱 보니까 문장의 주어 여기 딱 잡았어요. 그럼 last가 동사라는 거 딱 알았어요? 그러면 last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속되다라는 자동사로 유명합니다. last는 지속되다라는 자동사로 유명하다. 선생님, last는 last week처럼 형용사 아닙니까? 이건 형용사 맞죠? last week, 지난주. 예, 그런데 last는 형태 변화 없이 동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last에다가 ed 붙였다. 딱 그러면 여러분 동사에다가 과거형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형용사에다가 ed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last는 지속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이 지속됐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보이고 또 문장 나오는 패턴입니다. 숫자를 보니까 여러분 3 hours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이 3시간 지속됐다라는 개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토익에서는 숫자 앞에 밑줄이면 무조건 이것 찍어라 라고 할 정도로 approximately, nearly, about, around, roughly, at least, up to 등등등 수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보기 중에서 여러분 nearly, 네, 잊지 마세요. 좀 약간 유치하게 보일지 몰라도 숫자 앞에 밑줄이 나오면 무조건 이걸 찍어라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부사 중에 하나입니다. nearly,
가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near라는 자체가 가까운, 가까이라는 의미가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near에다가 ly를 붙이면 또 다른 의미의 부사가 된다고 해서 수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nearly 잡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이 문장은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이 거의 3시간 동안 지속이 되어서 그가 뭐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3시간이나 해버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So far so good.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전형적인 토익 문제인데요. 비동사 다음에 밑줄이 나왔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다 PPPPPPP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 어휘 문제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토익 고득점자들은 이 문제를 보고 절대 동사 어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대절 때문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PP 다음에 대절을 완성하는 토익 시험에서 유명한 것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억지스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런 상황을 보고 되게 억지스럽다. 어떻게 하나하나 대입해보지 않고 단방에 이거 중에서 하나를 찍게 되느냐. 이게 영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토익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정확성을 올려서 맞춰야 되는 그 토익. 토익은 일정한 패턴과 유형의 반복.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르쳐도 단방에 맞추더라라는 거죠. 정답 이겁니다. 왜냐? remind 동사가요. 5형식 동사로 유명합니다. 4형식 동사로도 유명하고요. 물론 3형식도 되고요. 3, 4, 5형식이 다 되는데 이게 이제 4형식이 될 때 사람에게 대절을 주어가 동사다는 것을 상기시키다라는 표현으로 유명합니다. 토익에서 여러분 이거 모르고 고사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표적인 동사 이거 하면 더 많이 합니다. notify. notify 하면 딱 나오는 게 inform입니다. 원동사도 있고요. 뭐 sure 동사도 있고요. 대표적인 이런 동사들은 4형식 동사로 사람 다음에 대절을 간접 목적 아닌 직접 목적으로 대절을 받을 수 있는 4형식 동사로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면 사람이 주어가 되겠죠. 목적어가 주어로 땡겨지니까요. 그리고 이게 be 플러스 pp가 되겠죠. 그러면은 직접 목적인 대절이 그대로 남는 케이스다. 수동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사절이 대절이 남는 케이스를 만드는 4형식 동사는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보기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실제 보기 중에서 정답은 단방에 D번을 찍는다.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다 푼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실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풀 수 있을까요? 네.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형식 동사. 이거는 이제 자동사로 유명하고요. 이게 이제 5형식 동사, 4형식 동사, 3형식이 다 되는 건데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해도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도 모든 직원들이 상기되어진다라는 거죠. 데디아가. 보통 이런 패턴입니다. payment, 유니언 조합비의 지불이 이체될 수 있다. 항상 뭐 언제든지 이체되어질 수 있다. 뭐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서 정답은 상기되어지다. 보통 주어로 직원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All staff members, all staff, all employees are reminded that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111번입니다. 딱 보자마자 여러분 have been 다음에 밑줄. 그러면 딱 보자마자 형용사 자리. A, B, C, D가 다 형용사 어휘 문제라고 판단이 되죠.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without 뭐뭐 없이 전명으로 시작을 하고요. 커마로 분리가 돼 있고 이 사람의 어떤 강한 지도력 없이는 이 회사의 확장 어디로의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이 뭐 불가능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내용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찍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거 어휘 모르면 여러분 그냥 못하는 거고요. 우리 깔끔하게 갑시다 여러분. 어휘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게 약간 불가능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impossible, 불가능한, unable, 할 수 없는. 그럼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의 어떤 지도력 없이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은 불가능했다, 할 수 없었다. 다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C번
D가 안 된다. 그렇다면 왜 D는 안 되는 것인가? 이 unable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이 패턴 아닙니까?